아무리 잠을 자도 자꾸만 꾸벅꾸벅, 어깨는 욱신욱신, 지끈지끈 두통에 깜빡깜빡하는 증상까지 직장인 10명 중 1명은 경험하고 있는 만성 피로.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그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단순한 계절병으로 생각하고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피로는 갑상선 질환, 수면 장애 등 우리 몸에 숨어있는 질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TV닥터에서는 현대인들의 고질병 만성 피로 한방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바뀌는 기후에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이제 증상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인데요. 네.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하는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다든지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긴 휴가철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등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도 피로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 피곤해 죽겠어. 요즘 왜 이렇게 피로가 쌓이는지 모르겠어.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말이 이 피로라는 얘기인데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일반적으로 피로라고 하는 것은 과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상은 아니고요. 또한 어떤 검사상의 이상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증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이 피로라고 하는 증상을 경험을 하셨고요. 네. 따라서 생각보다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피로라는 증상을 안 느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신 적은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그러나 병원에는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가벼운 피로로 인해서 병원까지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피로를 겪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피로를 질환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암이라든지 중풍과 같은 큰 병후나 각종 수술 이후에 생기는 극심한 피로 또는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을 동반하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식은땀, 근육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피로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벼울 때는 방문하지 않지만 극심한 피로의 경우에는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근데 우리가 TV 광고에서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피로 물질 많이 들으셨죠? 피로 물질, 피로 물질. 피로를 일으키는 실제 원인 물질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가벼운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로 물질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젖산과 활성산소, 세로토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네, 아주 근육질 남성께서 피곤해 하시는데요. 네. 젖산은 과다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에 축적되는 물질인데요. 이것은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예.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킨 이후에 남게 되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는 유해산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돼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입니다. 또 노화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뿐만이 아니라 피로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암이라든지 동맥경화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행복 호르몬. 네. 근데 이게 피로 물질이 된다는 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근육이 수축하는 데 관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욕 증가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반대로 세로토닌이 과다하게 되면은 졸음이라든지 나른함과 같은
피로와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세로토닌도 피로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과해도 문제고 또 모자라도 문제네요. 예, 젖산과 활성산소 역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난 너무 피곤해 했을 때 그 너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만성 피로가 어느 정도였을 때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단순한 휴식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급성 피로와 네. 또한 이제 만성 피로를 구별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지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러한 피로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만성 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로를 느낀 지 6개월이 경과하였고 예. 충분한 휴식 이후에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성 피로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내 몸이 좀 피곤하기 시작했는가 이거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6개월 이상일 때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계속 피로할 때. 자, 그렇다면은 이 피로가 계속되는 건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만성 피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네. 질환이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각종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 질환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심부전과 같은 심폐질환, 폐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 만성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내분비 질환, 중풍이나 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기질적인 질환이나 정신분열병, 우울증,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 알코올 중독, 심한 비만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확실한 어떤 질환이 있는 거네요. 피로를 일으키는 질환이 내 몸 안에 있을 때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성 피로의 원인이 없는 경우는 또 왜 그렇습니까? 각종 검사상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예. 그러한 경우의 만성 피로를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러한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측하고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각종 감염증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과성 외상, 충격,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 물질, 중추신경계 장애,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등이 이러한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양방에서는 대증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라고 흔히 부르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또는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만성 피로 증후군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럼 실제 이 만성 피로 때문에 막 생활에 불편까지 겪으신 두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증상 한번 들어보시죠. 일할 때라든지 일하고 나서 이제 집중하다가 딱 이제 한 타임 쉬고 할 때 가면 이제 뒷골도 좀 땡기는 것 같고 그냥 혈압도 좀 올라가는 같은 느낌이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꾸벅꾸벅 존다든가 그냥 쉽게 이제 옛날에는 늦게까지 있어도 이제 잠이 안 들고 딱 시간 맞춰서 자게 됐는데 요즘은 그냥 앉아 있다 보면 꾸벅꾸벅 졸고 그런 식으로. 일에 이제 내추럴 하기 전에는 뭐 필요하다고 일을 못 느꼈는데 이제 내추럴 쓰러지고 나서 치료받으면서도 한 30분, 1시간 움직이면 억수로 피곤해. 누워있어야 돼. 그럼 한 30분 정도 누워있으면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이제 설거지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신 케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뇌출혈 때문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시게 된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 초기에서는
집 앞에 산책하는 것도 심한 피로 때문에 어려우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만 보내시고 네. 가끔 치료받으러 오실 때만 외출을 하게 되시는 그런 정도셨는데요. 약 4주에서 6주 정도 치료 후에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실 정도가 되셨고요. 네. 3개월이 지난 현재는 장보기 등과 같은 가벼운 일상생활까지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되셨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30분, 1시간만 움직여도 그렇게 피로를 느꼈던 분이 이제는 뭐 4주, 6주 치료 후에는 분명히 호전 증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양방에서의 어떤 그 만성 피로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한방에서는 만성 피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원인이 밝혀져 있는 만성 피로와 또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모두 합하여 한의학에서는 허로증이라고 부릅니다. 허로증이요? 네, 허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허로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네. 허손이나 노증, 육극, 칠상, 허겁과 같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예, 뜻이 무슨 뜻인가요? 네, 다양한 용어들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허로가 어떤 뜻이죠? 네, 허로는 이제 우리 몸의 네. 물질과 에너지적인 측면, 기와 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모두 허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부족하다? 네, 예. 그것이 로, 즉 이건 과로라는 뜻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많이 사용해서 허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이 허로에 대한 설명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의보감에는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네. 허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와 물질이 부족해서 오장육부, 실제로 신체까지 손상을 받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노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로로 인해서 인체의 상부인 가슴이나 얼굴 쪽으로 열이 상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육극과 칠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 증상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근육이라든지 손톱,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을 손톱, 머리카락까지 손상을 입는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허겁은 우리가 과로뿐만이 아니라 심하게 놀란 것이 원인이 돼서 허로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를 허겁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말 만성 피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네요. 네. 예. 그럼 어떤 분이 좀 병원에 가서 좀 구체적인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느끼고 계신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단순한 일상생활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라 네, 의료기관에서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피로 증상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그럼 바랍니다. 어떤 증상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좀 진단을 받아봐라. 네. 예. 첫째로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로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피로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피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피로 증상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피로 증상과 함께 미열이나 근육통, 관절통, 두통, 집중력 저하, 체중 감소와 같은 각종 증상들이 함께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매우 심하게 느낀다라는 게 약간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뭐 마트 가기도 힘들다든지. 주로 이제 매우 심한 피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네.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면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을 보신다든지 요리를 하신다든지 뭐 청소나 빨래 같은 걸 하시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피로감이 심하면 심한 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를 보신다든지 공부를 하는데 심한 방해를 받을 정도면 심한 피로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몸에 피로감이 쌓인다 해도 사실 이것 때문에 병원 찾게 되진 잘 않잖아요. 예, 병원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뭐 며칠 무리했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가벼운 피로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영양 보충을 하신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심각한 또 기간이 오래된 그런 피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조기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원인 질환을 놓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병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피로를 만성 피로로 발전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는데도 피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예. 검사 및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내 몸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신호조차 없다면 그냥 뭐 하세월 보내다가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방병원을 내가 좀 찾게 된다. 나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한방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예. 상담을 하시는 거겠죠. 네. 문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자세한 병력이라든지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 네. 또한 뭐 좌우 근력 차이가 나는지,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다른 어떤 질환이 있는지도 함께 그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악을 토대로 해서 각종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경락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경락기능 검사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대뇌 활성도를 보는 검사고요. 지금은 적외선 체열 검사? 네, 적외선 체열 검사는 우리 몸의 열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열이 상부 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피로를 느끼시는 경우겠죠. 네. 네, 몸에 열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 저런 식으로 상체 쪽으로, 얼굴 쪽으로 열이 퍼져 있으면 네.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예. 또한 맥파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방문하시면 맥을 많이 짚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한의사 선생님만 알고 환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맥파 검사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 협진을 통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또는 CT나 MRI 같은 양방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좀 해 보시다가 잘 안 되니까 한방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주세요? 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약과 네. 침, 뜸, 뜸? 예, 그리고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로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라든지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허증입니다. 와, 따라서 탕약을 이렇게 제조하네요. 그죠? 따라서 한약을 통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보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보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네, 또한 이제 약침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네. 불편해하시는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근육통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한약을 소화와 흡수를 해내기 위해서는 네. 비위 기능이 중요합니다. 비위 기능? 네, 소화기의 기능이 좋아야 그런 좋은 한약들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침 치료라든지 뜸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의 기혈 순환을 도우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신적인 그런 치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왕뜸 치료인데요. 뜸이 이렇게 커요? 네. 오. 작은 뜸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소화기에 복부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진짜 왕뜸이네요. 예, 왕뜸인데요. 예. 이런 왕뜸은 이제 약숙을 태워서 우리 몸의 온열 작용과 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화학 작용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탕약, 또 약침, 침을 맞고 마지막으로 보셨던 뜸 치료까지 네. 이런 걸 그럼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나 이 치료 기간이 필요하죠? 보통 치료 기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예. 또는 위중한 원인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예후라든지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하지만 보통 가벼운 예. 어떤 원인 질환이 없는 그러한 피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1, 2주 또는 일반적으로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거치면 보통 피로 증상은 호전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방문을 하셔서 예.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뭐 치료 방법이나 정도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방에서도 보면 뭐 몇 기 이렇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잖아요. 네. 한 방도 어떤 단계나 그런 정도가 있겠죠. 네, 한의학적으로 허로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 단계 치료와 맞춤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계 치료와 맞춤 치료. 네. 단계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단계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에 따라서 분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로증, 육극증, 칠상증이라고 하는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한 한약재로 단계 치료를 하는 것을 예로 들면은 진액이 부족해서 진액을 보충하여야 할 때는 녹용이나 당귀, 육종용 같이 찐득찐득하게 몸에 네.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더 심해지면 네, 허열이 뜨게 되죠. 네. 그래서 허열을 내릴 때는 인삼이나 지황, 맹문동, 천문동과 같이 몸을 맑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약재들을 사용해서 몸에 허열을 내려주는 그런 이제 치료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네. 진액을 보충하고 또 허열을 내려주고 네. 또한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해서 급하게 보호를 해야 될 때는 천호, 초, 광계, 부자, 건강과 같은 굉장히 강한 약재들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러한 약재들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에 사용을 하셔야 이 부작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재상에 사다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방송에 어떤 약재들이 나가고 나면 그 약재상에 아시죠? 어머 이런 게 좋다더라, 뭐 저런 게 좋다더라 해서 막 그 사신대요 많이들. 네. 근데 그게 뭐 처방받아서 사시는 건 아니실 것 같고 이제 아 이런 게 좋다더라, 카더라라는 그 정보에 의해서 사실 내가 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뭐 이런 방송이나 네. 강연을 나가게 되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네. 마트나 약재상에서 어떤 한약을 사서 먹으면 좋나요? 이런 걸 많이 저도 물어보십니다. 네, 뭐 가벼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서 드셔도 되겠지만 한약을 지어 드시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에 네. 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신 초호나 천호, 부자와 같은 경우에는 예.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그 혈관에 큰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위험할 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네. 내 몸에 약이더라고 먹었는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앞서서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위중한 단계까지 갔는데 증상이 어떻게 다르죠? 네, 아까 이제 허로증을 치료하는 단계적인 치료로 네. 오로증, 육극증, 칠상증으로 나누어서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오로증은 이러한 허로증 중에 가장 가벼운 단계인데요. 네. 증상이 가벼운 우울감이나 변비, 구내염, 얼굴이 붓는다든지 네. 눈이 심심해지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근데 됩니다. 이런 증상 우리 일상에서 좀 몇 번씩 겪죠. 예. 네, 가벼운 증상이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오로증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 육극증이 네.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육극증의 증상은 자주 근육에서 쥐가 나고요. 예. 손, 발톱이 아프고 이빨이 흔들흔들거리고 혈색이 나쁘게 되고요. 예. 머리카락이 술술 빠진다든지 탈모까지. 네, 오래 서 있기가 힘들고 예. 온몸의 가려움증을 느끼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중한 단계가 칠상증인데요. 이러한 칠상증까지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비뇨생식기 쪽으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음부가 차고 위축이 되고요. 급격한 복통이 생기게 되고 생식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음부가 차다는 걸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요? 만져보나? 네,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만져보지 않아도 굳이 예, 예. 아랫배 아래쪽이 예. 아랫배부터 해서 그러한 비뇨생식기가 있는 쪽이 굉장히 차갑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맞춤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가요? 그 환자에 맞춰서 이렇게 딱 처방이 따로 나오는 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체질이라든지 또는 그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패턴 네.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장부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로 구별하여 치료하는 것을
맞춤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맞춤 치료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진단을 통해서 폐가 손상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호흡을 원활히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를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심장이 손상되었다고 진단이 될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위가 손상되었다, 즉 소화기가 손상되었다고 진단이 될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뭐 죽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드심을 통해서 음식을 조절하게 되고요. 간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배와 등과 같이 우리 몸의 가운데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콩팥이 손상된 경우에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음식이나 약재를 통해서 전기를 보충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기가 빠진 것 같다. 몸이 허하다. 그러니 보약을 한 제 지어주마. 아니면 지어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 실제로 막 기 빠지고 허가 허하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환자분의 어떤 증상의 패턴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맞춤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허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허증은 우리 몸에 에너지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증인데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기력이 없고 땀이 많이 나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때는 기를 보충할 수 있는 처방인 사군자탕이라든지 이기승령탕과 같은 처방들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네. 또 하나는 혈허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혈허증. 네, 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몸의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이제 혈허증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증상은 주로 안색이 창백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체온은 높지 않은데 몸에서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혈허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처방인 사물탕이라든지 자음강화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혈양허증인데요. 이것은 몸의 에너지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둘 다 모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혈증에 나오는 증상들과 혈허증에 나오는 증상들이 모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때는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팔물탕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십전대보탕. 예. 그리고 공진단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들어봤죠. 네, 공진단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예. 네, 하지만 이때 기혈양허증의 혈호증에 사용하는 처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와 즉 에너지와 혈이 모두 다 부족할 네. 때는 이런 처방으로 맞춤 치료를 하는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치료하면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인 질환이 분명히 있는 경우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면 바로 피로도 없어집니까? 피로 증상이 원인 질환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피로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원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는 정서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그 질환은 다 나았는데 네. 그 질환에 대한 후유증으로 피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 피로만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를 함께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피로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리고 내 몸이 정말 만성 피로를 느끼는지 일시적인 피로인지부터 이제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추석 연휴 이렇게 보내고 오셔서 좀 피로가 많이 쌓이셨어요? 네. 그럼 지금 좀 어떻게 여독이 아직 안 풀리셨습니까? 피로 물질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명절 쉬느라 피곤하신 우리 주부님들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직접 교수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지 먼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저는 요즘 갱년기가 오면서 피로가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갱년기와 만성 피로가 연관이 있는 건지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저 궁금해서 네. 예. 사실 갱년기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피로감을 느끼신다는데 영향이 네.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급격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말씀하셨던 어떤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뭐 우울감이라든지 또는 상열감, 뭐 근육통, 식은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갱년기가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편하시다고 하면 네.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분 더 질문하실 수 있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이가 고3인데 요즘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지 피로를 많이 느끼거든요. 어머니께서요? 아니요, 아이가. 예. 그러니까 고3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걸 하나씩 사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지. 맞아요. 요즘 아주 뭐 그냥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던데 그런 에너지 드링크 어떤가요? 요즘 유행을 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 중에 대부분은 고용량의 카페인 카페인이죠, 성분입니다. 역시. 예, 우리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 있죠. 그걸 농축시켜서 많이 넣어놨는데요. 네. 이러한 카페인이 하는 역할은 우리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각성 효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피로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따라서 많이들 찾게 되시죠. 네. 하지만 이러한 카페인은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네. 또한 이러한 카페인을 끊으려고 할 때 담배처럼 금단 증상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학생 시기에서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손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좋은 몸에 좋은 한방차, 좀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수험생도 두셨는데 그런 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네, 여러 가지 차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거나 근육의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쌍화차가 좋습니다. 쌍화차. 네. 예. 이 쌍화차 안에 들어있는 작약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약이라고 하는 약재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또 열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이라든지 눈을 혹사시키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맑게 해주고 또 머리를 맑게 해주며 또 눈의 피로를 풀어주게 되는 국화차라든지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기가 약하고 손발이 차신 분들은 생강차를,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는 대추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에서 우리가 항상 그냥 복용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네요. 그러면 어떤 그 행동 요령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피로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노하우가 있다면 네. 어떤 거죠? 또 소위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얘기한 에너지 보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전략. 네. 어떤 전략이죠? 먼저 순위를 정해서 일을 한다입니다. 어떤 이것은, 순위? 네. 본인 해야 되는 일 중에 좀 중요한 일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죠. 예, 그럴 때는 본인이 힘이 있고 기운이 있을 때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하고요. 좀 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속도 조절하기인데요. 보통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네, 급하게 하게 되는 해치우고 경우. 싶잖아요. 그렇죠. 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음이 급하게 되면 오히려 일도 잘 안 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는 좀 천천히 오히려 네. 급할수록 천천히 하시고 중간중간에 좀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네. 예, 세 번째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음식을 하실 때 보면 냉장고는 저기 있고 또 뭐 싱크대는 여기 있는데 또 이제 전자레인지 또 반대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많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비효율적인 어떤 동선들을 가구를 네.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바꾸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참 주부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미리 피로를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네, 피로를 예방할 때뿐만이 아니라 피로를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생활 습관의 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할 때 가장 이제 뭐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3가지를 들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 내가 몸이 피로한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라든지 네.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5분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예. 몸이 안 힘든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점점 늘려나가서 30분까지 이렇게 네.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젖산 발생할 때까지는 안 하고 네. 그게 오히려 피로 물질이 되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보면 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뭐 좋다는 어떤 음식들이나 뭐 슈퍼푸드 이렇게 해서 좋다는 음식들이 참 너무 많죠. 많아요. 네. 많은데 이러한 이제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내가 먹었을 때 편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 예. 그런 이제 상태가 되면 그런 음식을 드셔도 되지만 반대로 불편하실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영양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같이 가공 처리가 이미 된 음식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도 천연 상태 그대로의 식자재를 본인이 조리를 하셔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편식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네. 식품군의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다. 네. 아까도 스트레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 네. 그리고 뭐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안정적인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 피로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급격한 감정 변화, 우리 뭐 화를 낸다든지 또는 뭐 우울해하거나 슬퍼한다든지 이렇게 네. 급격한 감정 변화 피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피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본 정도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만성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요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피로라는 건 어쩌면 평생 조절하고 관리해야 할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요즘같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느꼈던 각종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등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피로하다 이렇게 하셔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좀 피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셔서 방치를 하셔서 큰 병을 키우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 섭취를 하셨는데도 피로가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는 네.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 또는 우리 주변 식구들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보내는 신호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만성 피로를 한방으로 다스리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동의의료와 한방내과 김광록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